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온라인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앞서 1차 시, 2차 시는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누고 자연적인 요인에서도 지구 내부와 지구 외부, 외적인 요인, 다른 말로 하면 천문학적 요인에 대한 세 가지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현재와 비교했을 때 지구 자전축의 경사라던가 방향이 변화했을 때 또는 이심률이 변화했을 때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의 변화를 가지고 기온의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앞서 배웠던 천문학적 요인에 관한 문제 세 문제로 확인하고 내적 요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목표는 얘들아,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문제 풀어볼게요. 7번 보세요. 자,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대요. 자, 인위적인 요인은 사람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기온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연적인 요인에는 지구 내부적인 것과 외적인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외적인 것을 우리가 천문학적 요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변화에 의해서 기온이 변해간다라는 거 3개 공부했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억 보세요. 도시와 사람에 의해 환경 훼손되는 거 C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C에 해당되는 거. 자, B에 해당되는 것은 외적 요인, 수력 분포 변화 없었죠? 천문학적 요인. 자, 이거 수력 분포 변화는 바로 내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 디귿 볼게요. C에 해당되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 입자, 고체 입자예요. 그래서 대기로 배출되어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에어로졸이 이제 대기로 배출되면은 태양빛에 들어오는 요 하늘을 막겠죠. 이렇게. 그러면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반사돼서 나가니까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린 가는 현재 지구 자전축 경사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나는 세차 운동을 나타내는 거래요. 즉 얘는 기울기에 관한 문제고 나는 세차 운동 방향 변화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경사 방향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요인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게 되겠죠. 기억 볼게요. 현재 30도 남반구 지역의 평균 일사량은 원일점보다 근일점에서 많다라고 했는데 현재 태양으로부터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한다고 했고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점을 근일점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죠? 자,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적도를 표시를 해보면 거의 태양빛이 북반구에 치우치고 얘는 태양빛이 거의 남반구에 치우쳐요. 그래서 북반구 기준을 봤을 때와 남반구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북반구 기준 태양빛이 많이 들어가 여긴 여름. 그럼 남반구는 겨울이 되겠죠. 얘는 겨울, 여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30도 남반구 지역의 평균 일사량은 어디가 많을까? 여름 쪽에 더 많겠죠. 즉 근일점에서 더 크겠죠. 원일점보다 근일점에서 많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6,500만 년 전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가을철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세차운동은 26,000년이 주기라고 했죠. 그러면 13,000년이 됐을 때는 반대 계절을 띈다 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6,500이면 얘들아 이 반의 또 절반이네? 그치? 그러면 해보자. 지금 근일점을 물어봤잖아. 그치? 그럼 북반구 물어봤을 때는 겨울이야. 그러면 13,000년 전에는 뭘까? 여름이 되겠지. 그럼 거기에 또 절반이야. 그치? 거기에 절반이니까 뭐가 될까? 그쵸? 가을이 되겠죠. 그 13,000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여름에서 겨울이 되니까 그 사이는 당연히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네요. 디귿 13,000년 후 정반대겠죠? 정반대.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진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죠? 북반구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자전축이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면 겨울이 될 것이고 얘는 여름이 되겠죠. 근데 여름인데 근일점 가까워.
더 뜨겁겠죠. 온도 더 뜨겁고 겨울은 더 멀어지니까 더 낮아지겠죠.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진다. 맞는 보기.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경사 방향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0번 볼게요. 10번. 10번을 보면 그린 가는 현재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과 지구 공전 궤도를 나타낸 거고 얘는 경사각의 변화를 나타낸 거야. 자, 얘들아 11번 같은 경우는 방향 문제만 묻고 있는 거고 10번은 뭐 물을 거예요? 기울기 묻고 있는 문제죠. 그럼 기울기 나왔으면 태양의 고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90 빼기 위도,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 경사각에 의해서 고도가 결정된다라는 거 보면 돼요. 그리고 단을 봐봐. 경사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심률 변화라던가 방향 변화는 고려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우리나라 겨울철 한낮에 태양 고도가 더 높다.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는 23.5도야. 그런데 니은 시기와 비교해서 기억 시기가 됐대. 그러면 지금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경사각이 어떻지? 작아졌죠. 니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기억은 기울기가 작아진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작아졌으니까 여름과 겨울의 태양 고도값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여름철에는 기울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고도는 90 빼기 위도,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플러스 기울기인데 이 값이 작아졌단 말이야. 그럼 여름철 값은 어떻게 될까? 고도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태양 에너지가 덜 들어오니까 기온은 어떻다? 여름철에 고도가 낮아졌으니까 기온은 어때요? 낮아지겠죠. 다시 기울기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여름철 말고 이제 겨울철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겨울철의 고도 90 빼기 위도 마이너스 기울기를 해줄 건데 이 기울기 값이 작아졌단 말이야. 빼는 값이 작아. 그럼 고도 값이 어떻게 될까? 크겠지. 그러니까 겨울이 평상시보다는 온도가 어때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철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가 더 어떻다?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왜?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 기억은 맞는 보기고. 니은 볼게요. 남반구 중위도 지역. 얘들아, 기울기에서는 선생님 뭐라 했냐면 북반구나 남반구나 상관하지 말고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 커지고 기울기가 작아지면 연교차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남반구 상관없이 기온의 연교차는 기울기가 작아졌으니까 어때야 돼요? 작아진다라고 해야겠죠. 디귿 7월 한 달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총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다라고 했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고도는 결국에 이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고도 값이 변하고 결국 기온이 변화한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 복습을 해봤고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 내적 요인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번 주 기후 변화 요인을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적 요인은 지구 내부적인 요인이야, 말 그대로. 그치? 이 내부에서도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육지와 해양, 다른 말로 한꺼번에 합쳐서 수륙 분포의 변화가 있어서 이 수륙 분포의 변화로 결국에 이 해류의 변화, 에너지 추리의 변화를 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 값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수륙 분포가 변하면 결국에 비열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비열은 누가 더 클까요? 물과 대륙 중에. 그쵸? 물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양이 생기게 되면은 열을 잘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지? 태양 복사 에너지로 가열이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열을 가지고 있어서 온도가 높게 측정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생대 말에 하나의 판결이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1학기 때. 근데 현재는 어떻지? 플룸 구조, 그리고 판 구조,
론에 의해서 대륙들이 쪼개져서 가운데 대서양, 태평양 바다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열용량, 비열, 반사율의 차이가 나면서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해두고, 자, 두 번째, 대기의 투과율 변화예요. 자, 이렇게 대기의 투과율이 변화되는 요인은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화산 폭발이에요. 자,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라는 고체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고체 물질이에요. 자,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성층권까지 퍼져요. 그러니까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야. 얘들아, 태양빛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투과라고 하고 다시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걸 반사라고 해요. 그러면 화산재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반사율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죠. 그쵸? 투과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겠죠. 왜? 반사율과 투과율을 더하면 항상 몇 프로가 돼야 돼요? 100%가 돼야 돼요. 그런데 화산재가 많이 지붕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사율이 높아지고 대신에 투과율이 낮아지겠죠. 이해돼요?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게 들어오니까 기온이 낮게 측정된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의 투과율이 감소함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온이 어떻게 되더라?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프 보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엘치톤 화산과 피나투보 화산이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대기의 투과율이 어떻게 됐지? 쭉 감소를 했어. 그에 따라 어떻게 기온도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 이해됐죠? 이렇게 되면서 대기의 투과율 변화로도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세 번째, 지표면의 상태 변화예요. 지표가 얼어있냐 아니면 나무가 많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투과율과 반사율이 변하게 되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결국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극지방 빙하 분포가 큰 영향을 미치겠지. 빙하가 많다라는 건 얘들아 얼음층이 두꺼운 거지. 얼음. 그럼 얼음이 두꺼우면 어떻게 될까? 반사율이 증가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투과율은 반대로 감소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반사율이 감소하고 투과율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거 그쵸?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온도는 낮게 되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됐어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온이 상승을 하니까 빙하가 녹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빙하층, 얼음층이 얕아지니까 반사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투과율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많이 들어오니까 기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죠. 그러니까 다시 빙하가 녹겠죠.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는 거지. 이게 될까?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고 또 플러스로 빙하가 녹게 되면은 심층순환도 더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정리를 해두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적인 요인은 이렇게 보면 되고, 인위적 요인은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을 비교를 해보면 어디에 비율이 훨씬 커지게 되냐면 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지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위적인 요인에는 환경오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화석연료, 우리 많이 쓰고 있죠.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면서 뭘 배출하냐면 온실기체를 배출한다. 첫 번째,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기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온실기체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비율은 H2, 수증기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 산화아지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H2, CO2, CH4, 그 다음에 오존도 온실기체에 해당돼요. 자, 두 번째,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되면은
이렇게 기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나오게 되냐면 고체 물질도 나오게 돼요. 바로 이 고체 물질을 에어로졸이라고 해요. 고체, 작은 입자를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고체 입자이기 때문에 대류권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대류권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반사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낮추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대기에 떠있는 에어로졸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킨다. 다른 말로 반사시킨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응결핵으로 작용해요. 그룹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역할. 그래서 응결핵으로 작용을 해서 구름의 양을 계속적으로 늘려요. 그럼 구름의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반사율도 어떻게 될까? 구름이 반사율 높아지겠죠. 그럼 지표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당연히 줄어들고 기온이 낮아지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에어로졸의 역할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자, 에어로졸의 역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에어로졸도 사실 입자 크기에 따라서 무슨 크기냐에 따라서 에어로졸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고체 입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죠? 자, 그럼 이 고체 입자의 역할이 첫 번째는 뭐야? 대류권을 막아서 반사율을 어떻게 하는 거야? 증가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응결핵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름의 생성을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반사율을 증가시킨다. 결국에 반사율이 증가하니까 투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투과율은 감소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도 감소하고 결국에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더라.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도한 경작으로 사막 현상이 심해진대. 이거 사막화죠, 사막화.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흡수할 수 있는 애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반사율을 증가시키면서 기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산림훼손과 도시화. 얘도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은 얘들아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인위적인 요인에 해당이 되고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어요. 첫 번째가 뭐야? 기후변화가 뭔가. 그래서 장기간에 나타나는 대기 현상을 우리가 기후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요인을 크게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위적인 요인이라 나눌 수 있고 이 자연적인 요인을 외적인 거냐, 천문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지구 내부적인 요인이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 요인 세 가지씩 지구 자전축의 방향과 경사 그리고 이심률의 변화 그리고 태양의 활동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내적 요인은 해양, 수륙 분포의 변화 그리고 식생의 변화 그치? 그리고 대기의 투과율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내부적인 요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은 사람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모두 다 인위적인 요인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들 공부한 거 하나하나 요인들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서 지금 흐르는 모습이라 얘들아. 그린란드는 북반구 고위도에 있는 데죠. 바로 여기가 침강 지역이라는 거 우리 심층순환할 때도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빙하가 녹고 있고 그리고 북극의 기온을 봤더니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 녹은 빙하는 해수면 높이를 당연히 상승시키겠지? 녹아서 물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북극의 기온 상승폭은 지구 전체 평균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지구 전체가 여기 점선 있고 북극이 실선이야. 실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지구 평균보다 높다라는 거 그래프 해석으로 볼 수 있고, 디귿 북극지방의 반사율은 2000년대도 높았다라고 했는데, 북극지방 반사율은 얘들아 얼음층이 두꺼워야 반사율이 커지는 거지. 그럼 언제가 더 높아야 돼? 90년도에 더 높아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기후변화의 원인 공부했고 문제 4문제로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학교에 오면은 이제 우리 수행평가 마무리하고,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조금 정리하고 기후변화 영향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봐요. 안녕.